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지난 아토피 피부염은 잘 보셨나요? 이번 주제는 바로 건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건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조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이시라 그런지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자신의 그런 피부 좀 관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타고난 건데요. 아, 예. 화나신 건 아니죠? 예. 네, 오늘의 주제가 건선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앞서서 찍었었던 여드름 편이나 아토피에 비해서는 건선 이러면 어떤 병인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선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병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선은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지 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한 피부 질환과는 좀 다른 게 일단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5년, 10년 그 이상, 20년, 30년 가는 분들도 많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피부에 염증을 동반하게 되고 그 염증으로 해서 피부가 붉어지고 또 그 붉어진 피부 위로 하얀색 또는 은색의 각질이 앉는 이제 피부 질환에 속하는데요. 네네. 원인은 사실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면역학적 이상의 요인과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서로 다 합쳐져서 병을 발생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이제 면역학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면역이 떨어져서 본인의 면역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이런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약물들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 건선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 면역이 과도하게 발현을 해서 불이 켜졌다고 이해하면 조금 쉬우실지 모르겠는데 면역이 과해서 생기고 그런 면역을 정상으로 돌리는 치료를 함으로써 피부 병변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통 건선의 증상은 방금 김병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동전이나 손바닥 정도 크기 이상의 넓적한 판으로 홍반성 판으로 생기면서 그 위에 각질이 붙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각질이 붙어 있는 게 두꺼운 각질이 붙어 있는 게 건선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이 사실은 머릿속이나 팔꿈치나 무릎이나 또 엉덩이나 이런 데 잘 생기긴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만 생기는 건 아니고 심하면 온 몸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다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손톱 같은 데도 생길 수가 있고 이 병 자체의 원인이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동반 질환이 올 확률이 다른 건강한 분들보다는 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부 질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신적인 어떤 문제를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위가 특정 부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온 몸에 어디든지 좀 생길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네요. 네. 건선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네, 건선은 그 모양이나 또 특성, 또 그 발생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일 흔한 형태가 판의 형태로 생기는 판상건선. 그리고 조그맣게 물방울 모양을 생기는 물방울 모양 건선. 그리고 손과 발에 국한해서 고름이 생기는 손발 농포증. 그리고 온몸 전신에 고름이 생기는 정신 농포성 건선. 그리고 온몸에 피부가 붉어지고 껍질이 막 일어나는 홍색 피부증,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질환마다 특성도 다르고 또 그 질환마다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치료 반응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예후도 다 달라가지고요. 적절한 진단과 또 치료는
그 담당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건선이 그냥 건선이 아니라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건선이구나. 이런 건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좀 뭘까요? 환자들이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아파서 내과를 간다. 그러면 내과 선생님은 배만 쳐다본다고 무슨 병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또 배가 아프면 내시경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피부과는 대개는 눈으로 진단을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피부 병변을 보면 대개 건선은 뭐 경험이 많으신 피부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면 대강 건선인지 아닌지 구별을 가능한데 혹시 건선 병변을 가지신 분 중에는 전형적이지 않은 또 모양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내가 꼭 이거를 건선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조직 검사를 하면 이제 특정 건선의 병변을 주사제로 마취를 해서 살을 조금 떼어내고 한 2바늘 내지 3바늘 정도 꾸매고요. 그 떼어낸 살을 가지고 현미경 아래에서 보면 이게 진정한 건선인지 또 건선이 아닌 다른 병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간 조직 검사라고 하면은 왜 정말 큰 병,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때 하는 게 조직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또 건선을 구분할 때도 조직 검사가 또 필요할 때가 있군요. 예, 뭐 때때로. 너무 거창한 검사는 아니고 그냥 피부과 외래에서 간단하게 한 5분 10분이면 뭐 간단하게 검사를 끝내고. 그러면은 그 조직 검사 외에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랄까요? 이런 소견은 뭘까요? 사실 이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로 건선에 아주 특징적인 어떤 검사 소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 건선에 워낙에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동반 질환들이 올 수 있고 또 아주 심한 건선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이상이나 다른 혈액학적 이상 소견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주 드물지만 건선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선에도 동반되는 어떤 증상 중에 관절염이 있는데 이런 관절염이 건선 때문에 온 건지 다른 원인 때문에 온 관절염인지 또 감별하기 위해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그 영상 검사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냥 건선인가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려면 무조건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건선하면은 약간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럴 때도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토피라든지 우리 또 흔한 주부습진 이런 병들과는 또 좀 다른 거죠, 건선이. 건선은 이제 그런 질환하고는 아주 다른 병변인데 아주 다른. 예, 완전히 다른 병변인데 그 건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네. 건선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자로 풀면 마른 거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 병이 이제 건조 피부염 또는 건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병하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건조 피부염은 이제 피부가 건조한 환경, 뭐 겨울이나 자꾸 목욕을 하거나 해서 건조한 환경에 자꾸 노출이 되었을 때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염이 생기고 이제 그런 병인데 이거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 병이고 환절기 때도 그렇죠. 좀 환절기나 많이 생기겠네요. 겨울에 많이 생기고요. 이제 그런 경우니까 사실 건선이라는 병과는 완전히 다른 병인데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고 아토피 피부염은 워낙에 유명하긴 하지만 또 사실 건선과는 증상이 아주 다릅니다. 이거는 또 아토피 피부염은 어린 우리 아이들한테서 좀 흔하게 생기는 병이고 건선은 성인한테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주부습진은 사실은 건선 중에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또 어떤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 형태랑 또 구별이 가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피부과 전문의한테 진단을 잘 받으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병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든지 병은 의사에게. 뭔가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쨌든 미리미리 병원을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일단은 받아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우리 선생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대한피부과학회 세 번째 주제인 건선편이 앞으로 5편이 더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아시죠?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 건선편은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서 건선의 감춰진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